아파트나 회사 건물, 어디를 가든 사설 경비원분들 참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건데, 근데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를 지켜주는 이 사람들을 과연 믿어도 되는 걸까? 그 신뢰는 대체 누가 어떻게 보장하는 걸까요? 자, 그럼 우리를 지켜주는 경비원들을 관리하고 또 감시하는 건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는 이 법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이죠. 자,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요. 그 전에 먼저 좀 근본적인 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애초에 경비업에 왜 이렇게까지 깐깐하고 촘촘한 법이 필요한 걸까요? 우선 경비업이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 경비 아저씨 뭐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법에서 말하는 경비업은 스케일이 훨씬 큽니다. 법적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회사가 시설 보호나 신변 보호 같은 아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훨씬 넓은 영역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흔히 보는 건물 경비는 기본이고요. 은행 현금 수송 차량 지키는 호송 경비, 연예인들 옆에 있는 보디가드, 바로 신변 보호죠. 그리고 알람 시스템 같은 기계 경비, 심지어 공항이나 발전소 같은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는 특수 경비까지. 와, 정말 다양하죠? 각각의 일마다 위험도도 다르고 책임의 무게도 다르니까 당연히 그에 맞는 규칙도 엄청 촘촘해야겠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법이 꼭 필요한 이유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아무런 검증 없이 누구나 경비원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중요한 자리에 어쩌면 위험한 사람이 배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바로 우리, 시민의 안전 문제랑 직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드디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궁극의 신원조회.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경비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시는 이 법 조항이 사실상 모든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봐야만 한다는 걸 법으로 명시한 거예요. 일종의 필요 조건인 셈이죠.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또 명확합니다. 자, 누군가 경비원이 되겠다고 지원을 해요. 그럼 법에 따라서 경찰이 이 사람이 혹시 자격 미달 사유,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의 2가 그 근거가 되는 건데요. 경찰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딱딱 연결해 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일반 경비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땐 건강 기록이나 범죄 경력이 필요할 수 있고요. 특히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 상태 같은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무작정 봐보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딱 그 목적에 맞게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무슨 빅브라더처럼 국민을 감시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진 특정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아주 목표가 뚜렷하고 제한적인 절차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개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건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법은 경비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 이들을 고용하는 회사, 그러니까 경비산업 전체를 관리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억 원. 갑자기 웬 1억 원이냐고요? 이게 바로 일반 경비회사를 차릴 때 필요한 최소 자본금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단순히 경비원 개인의 자격만 따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탄탄한지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야 부실 운영으로 인한 위험을 막고 좀 더 책임감 있게 회사를 운영할 테니까요. 자, 이번엔 숫자 20입니다. 이건 또 뭘까요? 이건 공항이나 발전소처럼 정말 중요한 국가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업체가 반드시 둬야 하는 최소 특수경비원 수예요.
그만큼 중요한 곳은 아무나, 그리고 겨우 몇 명만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법에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긴 숫자라고 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법은요, 경비원들을 가르치고 감독하는 리더, 그러니까 지도사의 역할까지도 세세하게 나눠놨습니다. 시설 경비나 신변 보호 같은 일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지도사가 있고, 또 복잡한 알람 시스템 같은 걸 다루는 기계 경비 전문가를 따로 둬서 경비원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 맞는 전문적인 지도를 받도록 보장하는 거죠. 정말 꼼꼼하죠? 자,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와 안전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필요한 균형을 찾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죠. 결국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법과 규정들이 향하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과 회사가 정말 믿을 만한지,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는지를 확실히 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바로 신뢰를 쌓는 과정인 거죠.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모두의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어디까지 들여다보는 게 과연 정당할까요? 지금의 이 법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공의 안정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정말 완벽하고 올바른 균형점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